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자, 이번 2회차에서는 각 타입별 현관을 3D로 제작을 해서 실제 설치가 될 수 있는 중문들이 어떠한 중문들이 있고 이 중문들을 실제로 설치했을 때 어떤 사용감과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타입별로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64A 타입에 대한 실제 3D 설치 영상으로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평면도가 64A 타입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64A 타입의 현관 사이즈가 1m 한 5cm 정도입니다. 그러면 최근 이제 신규 아파트 현관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넓은 편은 아니고 약간 작은 사이즈 측면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4A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문들을 다 설치할 수는 있으나 현관 계고부를 가장 넓게 오픈할 수 있는 현관 중문이 가장 효율적인 중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현관의 64A 타입의 구조를 3D로 한번 제가 제작을 해 보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런 탑 뷰에서 자, 이렇게 자, 3D 모습으로 좀 변형을 제가 해 보았고요. 우선 잠시만요. 요거를 다시 원상태 갖다 놓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현관이고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팬트리 공간인데 지금 현관 사이즈를 보면 각 세대별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여지는 제가 실측했던 타입 같은 경우는 한 1m 8cm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 1m 4, 5cm에서 8cm 정도 선상에서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옆에 팬트리 쪽 넘어가기 전에 이 사용벽이 있습니다. 이 사용벽이 지금 약 99cm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과 여기 공간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지금 현관에서 가장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중문이 어떤 중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설치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여러 가지 중문이 있는데 폴드 스윙 도어, 그리고 리버서블 도어,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 도어, 그리고 원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삼연동 중문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연동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가벽체 부분이거든요. 좀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부분 있으시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요렇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삼연동 중문을 설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 새 집을 철거하면서 중문을 설치하기에는 조금은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먼지 날림이라든지 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현재 이 상황에서 설치할 수 있는 중문들을 선택하고 고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희 문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문 중에 폴드 스윙 중문이 있습니다. 자, 폴드 스윙 중문을 자,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중문은 접히는 구조입니다. 이 작은 면적과 큰 면적이 접히면서 문이 개방되는 이 구조고요. 밀어도 되고요. 잡아다녀도 되는 이 양방향성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구조가 1m 8cm라고 하면은 약 85% 정도가 개방이 된다라는 거죠. 85% 정도라고 하면 대략 한 90에서 92, 3cm 정도가 열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대략적으로 이 현관, 방화문에 개방되는 오픈 사이즈가 약 95에서 98c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폴드스윙 도어를 설치를 해도 방화문에서 들어오는 1, 2cm 정도보다 좀 더 작아요. 현관보다는 1, 2cm 정도 작지만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우선 현관 중문은 신규 입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 전에 시공하는 게 아니라 이사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시공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먼저 시공을 하면 저희 중문회사는 되게 편하고 좋아요. 왜냐면 청소나 먼지 날림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사를 하는 단계에서 이 현관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 찍힘이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뭐 보호 이렇게 막을 치겠지만 형성을 하겠지만 덧대어 놓겠지만 뭐 스크래치는 방지할 수 있으나 뭐 찍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를 하시거나 물건을 드나드는 분들도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이 조심하다 보면은 더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약 1년에 10,000세대 이상을 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사 전에 시공할 경우에는 거의 그래도 꼭 1-20% 정도는 그런 AS가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거를 전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유리도 불투명으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자, 밀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가면서 또 밀거나 잡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반자동으로 다시 닫히는 이런 반자동형입니다. 이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을 디뎌도 걸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거실 내부에서 현관 타일 쪽으로 어떤 먼지나 이런 것들을 비지를 했을 때 먼지를 쉽게 밖으로 배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레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구조물이 형성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끌어서 들어올 때 이제 걸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라든지 이제 이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 생활의 편리함이나 관리의 편리함을 보면은 폴드 스윙 도어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사용감도 되게 좋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쪽 부분에 틈새가 있는데 아이들이 손이 끼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이제 말씀을 또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 부분들은 이제 고무 가스켓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들어가도 그 공간은 고무 가스켓이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김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손김이 발생해도 손가락 두께만큼의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고무 가스켓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가락이 또는 사용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에 껴도 다치는 일이 없다.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문이 이렇게 닫히게 될 때 끝에 보시면 속도 저감 장치가 있습니다. 즉 댐퍼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문틀에 손을 대고 있어서 문이 닫힐 경우라도 속도의 어떤 저감 장치에 의해서 다치는 일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물론 폴드 스윙 도어는 여러 가지 손잡이 색상이라든지 문틀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를 이렇게 막는 하단, 고시 형태의 옵션도 추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실제로 이 공간에 지금 이 문이 열렸을 때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중문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한 가지 부분 기본 가이드가 있습니다. 손잡이 방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손잡이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은 손잡이 쪽에서 반대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잡이의 방향은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는 거실 방향 쪽으로 손잡이가 위치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동선이 가장 짧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거실 방향 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실 방향 쪽 손잡이가 있으면 반대로 문을 열고 아주 짧게 동선을 꺾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는 거실 반대 방향으로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 있으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는 반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수의 어떤 짐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문이 반자동으로 계속 닫혀버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또 열고 잡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고정형으로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잡아다니면 다시 닫히는 이런 반고정형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정말 편리한 도어다라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좀 권장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 폴드 스윙 도어가 설치된 세대들의 리뷰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주문이 바로 폴드 스윙도 실제 설치된 모습입니다.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색상은 약 20, 30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컬러는 블랙, 골드, 화이트 선택이 가능하고, 자, 유리는 투명, 불투명, 그리고 브론즈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유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고정시키는 몰딩 또는 쫄대라고 합니다. 이 쫄대 또한 색깔이 블랙, 골드, 화이트 손잡이하고 동일한 컬러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관과 거실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되게 이런 불투명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뭐 맞은편에 방이 있을 때 이렇게 불투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본적으로 나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안쪽에서 보여지는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리는 이제 일반 투명 유리입니다. 어떠한 뭐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이제 일반 투명 유리고요. 색상은 백색 화이트가 아닙니다. 코튼 화이트라고 해서 아이보리 계열이 살짝 믹스가 된 컬러로서 대부분 화이트는 집안에 없습니다. 100% 화이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 화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색 바램 현상이 일어나서 되게 좀 얼룩덜룩한 시각적인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낡은 느낌의 색감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좀 예방하려고, 또는 그런 현상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보리가 들어간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면 유리를 고정하는 쫄대 몰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 프레임, 이 프레임 문틀 색깔하고 동일하게 맞춰 버리셨어요.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로 약간 포인트를 준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하시는 고객님도 되게 많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 85%,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64 A타입 같은 경우는 약 92cm, 3cm 정도가 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방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넓이가 한 70, 또는 약 한 75,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드나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집을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사람이 들어가는 정도만 문을 열고 지나다닙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m 뭐 한 8cm 정도 되는 현관이라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중문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 측면보다,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있는데 여름은 점점 더 고열화되고 있고요. 겨울은 너무너무나 추워지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열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에너지 절약 측면도 있겠지만 비용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절전 효율이 높은 이런 전자장비도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효율성이 높은 어떤 집안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냉방이 소실되지 않게끔 또는 난방이 소실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 현관 같은 경우는 현관문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또는 추위의 어떤 인입 들어오는 이런 전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주 문을 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어컨의 어떤 소실, 냉기의 어떤 소실이라든지 난방에 대한 소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현관문이 예전에는 선택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중문 입구 없고의 온도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문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 입주민분들께서는 거의 100% 하신다고 볼 정도로 중문은
이사에 또는 입주에 거의 필수템으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그 빈도수가 높은 사용 주기에 또는 장기간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겠지만 저렴하더라도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품질을 충분히 비교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렴한 제품일수록 원가가 저렴하면 제품을 소재가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뭐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저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감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함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제품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견고함이라든지 정교함이라고 하죠. 이런 틈새를 막는 그런 아주 정교한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풍에 대한 기능들, 방음에 대한 기능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이걸 10년 주기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좀 약간 중고가의 프리미엄급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은 뭐 5년, 뭐 10년에 한 2번 정도의 뭐 AS 기간의 빈도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저가형들은 2년, 3년 내에 AS가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지니까요. 처음에는 구매하실 때는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희도 지금 현재 15년 차의 중고회사임으로써 이러한 DB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하시게 되지만은 대부분 주문 같은 경우는 외형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소재를 또는 중고가의 고품질의 소재를 사용했는지 사실 소비자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문다수 중고는 한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한샘에 납품하는 그런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박람회에서 그런 일반적인 기성용 소재와 저희 한샘에서 납품하고 있는 이 프리미엄급 자재의 어떤 두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교해 드리면서 품질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모르세로라는 유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게 빗살 무늬로 형성이 된 이 패턴이 되게 시원하게 만들거든요. 불투명 유리는 되게 뿌연 느낌의 좀 약간 답답함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모르세로라는 유리형 형태가 상당히 시원함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 고시 또는 하단 마금이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대부분 이 옵션은 맞은편 방에서 신발이 보이는 것을 막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무게중심이 아래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게 이 하단 마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컬러 또한 역시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모르세로 유리를 전체로 통창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유리를 고정하는 쫄대 또는 몰딩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손잡이하고 동일하게 골드로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통 유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좀 하단을 맞게 되면 조금 더 답답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 차이라서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불투명 유리 일반적인 사틴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브론즈 컬러가 들어있는 브론즈 사틴입니다. 불투명 유리인데 이쪽도 동일한 불투명 유리지만 패턴이 들어가 있고 약간 아주 미세한 입자에 의한 불투명은 조금은 몽환적이기도 하지만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취향과 시각적인 느낌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컬러는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픈했을 때는 자 이렇게 방 고정 형태로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우드톤으로도 가능하고 유리도 분할해서 아래 하단을 불투명으로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파스텔 톤 유리도 가능하고 망임유리라고 해서 상당히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망임유리, 안전유리라고 하죠. 이런 유리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에 손잡이는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투명 유리 또는 브론즈 유리 이 형태로 선택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이고요. 되게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같은 경우도 진한 뭐 골드가 아니라 상당히 은은해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하는 유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유리는 이제 모르쇠로 유리 하단 고시 옵션을 했고요. 하단 막은. 그리고 손잡이 골드에 유리 좋을 때는 몰딩은 골드 동일하게 맞춘 거죠. 약간 은은한 골드 계열이기 때문에 약간 일관성 있는 그런 느낌들이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그 유리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지만 단순한 걸 요즘은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폴드 스윙도어의 여러 가지 리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자, 원슬라이딩은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정말 많은데 자, 우선은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 옵션이 있고요. 이렇게 유리를 디바이딩 나눈다고 하죠.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누게 되면 유리가 2분할 되니까 2구. 그리고 또 한 번 나누면 4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구. 또 한 번 나누면 6개가 되기 때문에 6구.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고요. 한 번에 디바이딩 나눌수록 금액은 소폭 3만에서 5만원 또 6만원 이렇게 소폭 상승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면적이 넓은 어떤 측면보다 이런 점점 분할에 의해서 디바이딩 되면서 면적이 축소가 되면 그만큼 유리의 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베란다 창 같은 경우는 되게 크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우리가 테이핑으로 X를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장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좀 아까 안전하게 좀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강화 유리도 하고 또 유리를 이렇게 디바이딩하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이제 현관에 어떤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아치 옵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치 부분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문의가 좀 오셨는데요. 자, 우선 먼저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 현관의 넓이만큼 이 도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측면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여기가 이제 현재 1m 8cm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리고 자,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지게 될 때는 이 손잡이만큼은 덜 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선상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딱 여기 끝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하게 되면 여기 끝선에 오면 안 되겠죠.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 이제 팬트리 도어가 이제 두 짝으로 설치가 될 거니까요. 도어가 잠시만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팬트리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되게 뭐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팬트리 도어를 이제 설치가 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뭐 도어를 하시는 이제 고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우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쪽 측면에 이제 벽이 이쪽 부분에 이제 벽이 좀 더 나오면은 사실 더 좁아지긴 하는데 그냥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 2, 3cm가 덜 열리기 때문에 요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리는 폭을 한번 잡아보면 자, 요 정도 끝선이 이르면 한 요 정도는 덜 열리게 됩니다. 왜냐면 완충 장치 때문에 요거를 한번 대략 한번 제가 한번 사이즈를 열리는 폭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니까 약 94cm 정도가 나오네요. 94cm. 자, 94cm면은
조금 앞에 설명드렸던 폴드 스윙도어보다 한 1cm, 한 2cm 정도 좀 더 열리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팬트리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벽만큼만 문이 열릴 수 있고, 자, 이 손잡이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열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일 같은 경우는 약간 5mm 두께의 돌출 레일이 있고요. 또는 이제 이 마루에 홈을 파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매립 레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색깔은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팬트리장을 설치를 또 안 하시고 싶은 고객님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여닫이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문이 회전하게 되면서 자, 이 모습 보여드릴게요.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회전하는 그 동선 때문에 되게 이렇게 공간 회전 반경이 되게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 좀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열려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 문을 열고 뭐 이렇게 뭔가 그 작업을 할 때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간섭이 되는 부분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우선 일단 여기 이 원 슬라이딩을 이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제 불투명 유리로 하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 이쪽 공간에는 이제 이 폴드 스윙도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비용적인 좀 부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뭐 내 집의 인테리어 부분의 어떤 사용의 편리함이라든지 구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팬트리 공간 아니라 뭐 간단한 뭐 사무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원슬라이드로 설치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설치된 리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 설치된 고객님들의 현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는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투명 유리로 그리고 원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처리를 한 원슬라이딩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투명 유리를 했을 때 상당히 심플하고 화사한 느낌이 좀 나고요. 현관이 상당히 밝아지는 이런 느낌이 좀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분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통창으로 가는 소비자분도 많이 있으신데 약간 좀 너무 이제 노멀하거나 좀 이렇게 너무 유리가밖에 없는 게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디자인을 좀 넣습니다. 디바이딩에 이렇게 4분할 형태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리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거든요. 시원한 빗살무늬 형태로 자, 이렇게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브론즈 유리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브론즈 유리에 이렇게 하단 마금의 높이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기본 스탠다드 높이는 57c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된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높이는 내 눈높이 또는 어떤 너무 답답하지 않는 정도의 높이는 소비자가 원하시는 높이만큼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이제 화이트 컬러의 투명 유리인데 4분할 유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화이트 베이스에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공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가 딱 지금 우리 더샵 퍼스트월드 정도의 넓이에요. 한 1m 뭐 10cm 내외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딱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일한 정도의 넓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 컬러고요. 유리는 이제 망임 유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하단 마금을 하시고 유리 상부를 이후로 나눈 상태에서 큰 창은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셔갖고 망임 유리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유리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은 원하시는 만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저희 문다수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위에 부분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디바이딩 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분할이에요.
그리고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인데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브라운의 컬러의 채도를 더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안쪽도 좀 따뜻하게 보이는 이런 효과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들어가면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투명 유리를 하면은 겨울에 좀 약간 추워 보이는 느낌들이 좀 있다라는 거. 뭐 그것도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유리의 분할수가 1, 2, 3, 4, 5, 6 분할의 브론즈 사틴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넓이만큼 옆에 측면에 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벽이 현관 넓이보다는 한 7, 8cm 정도가 더 작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2배 정도가 덜 열린다라고요.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제 이런 유리 분할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이는 이제 컬러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런 살, 이제 간살이라고 하는데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 간살 디자인이 정말 많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뭐 너무 텅 빈 느낌을 주는 이 통창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간살 디자인으로 좀 메꾸면서 디자인틱함을 좀 상승시키는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우드톤의 간살도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간살 디자인 정말 많이 유행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박람회 현장에서도 이 간살 느낌의 원슬라이딩이 실제 설치가 진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이 간살의 느낌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도 있을 수 있으나 뭐 여러 가지 좀 디자인틱함 또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느낌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실 수도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렇게 위 아래 전체에 아치를 넣을 수 있고요. 또 위에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치 옵션은 소비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느낌대로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코너 부분만 이렇게 아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다 넣을 수 있고요. 이 반대 대각선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치를 넣고 아래는 유리를 분할하는 이런 느낌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자, 코너만 이렇게 아치를 줄 수 있다라는 거, 대각선 또는 같은 방향 자유자재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샴페인 골드입니다. 위 상단은 아치 그리고 아래 하단은 유리를 1, 2구로 디바이딩을 한 상태에서 아래 하단은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모르세로라는 불투명 유리로 변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제 드레스룸 안방 쪽에 들어가는 이 개구부에도 안방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뭐 화장실 쪽과 외창에서 들어오는 한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드레스룸 쪽에서도 이런 원슬라이딩을 설치하신 경우가 많고 또는 원포켓 도어라는 여러 가지 도어도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64A 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소폭 좀 덜 열린다라는 이 측면만 감안하신다고 하시면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원슬라이딩 좀 설명을 마치면서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중문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레트로하면서도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호하는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아주 좀 정갈하고 딱딱 떨어지는 느낌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문 도어의 높이가 천장 끝까지 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문이 이제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그마한 쪽문과 4분의 3 정도의 도어가 두 개 다 열립니다. 그리고 작은 쪽문은 이제 락이 걸려 있어서 임시로 잠금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체 개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양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를 또 하단 막음, 알판, 나무 판재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치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자, 우선 한번 비대칭 여닫이를 우선 일단 이렇게 아치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한번 아치로 넣어보면서 느낌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근데 여기는 좀 좁은 이제 공간의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아치를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이제 작다라는 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밖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상당히 조금은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워낙에 이제 비대칭 여다지 자체가 이 프레임들이 얇아서 뭐 디자인틱한 느낌들이 이 아치가 있어도 답답함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바라보시는 이제 소비자분들마다 시각이 이제 다른 거라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치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네. 이 통창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창 같은 경우는 사실 설치하게 되면은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덜 열린다는 게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으나, 자,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완전 개방감이 우수하죠. 그래서 비대칭 여다지를 설치하시는 것도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입주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비대칭 여다지는 도구가 이제 두 개 형태의 구조라서 가격이 조금은 높습니다. 한 15% 이상 일반적인 중문보다 좀 더 높다라는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모든 디자인의 주문들이 보면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죠. 원슬라이딩은 개방감이 좋고 너무나 하고 싶은데 조금은 덜 열리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너무 편하고 안전하지만 중간에 이제 디바이딩 되는 이 부분이 좀 두텁게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 회전 방향이 되게 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 회전 방향이 좀 높은 게 조금은 이제 아쉬운 거죠. 요렇게 회전 방향이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신발을 대부분 이 정도에 벗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이 이제 걸린다는 거죠. 이제 요렇게. 그래서 문을 이제 열게 되면 요 정도에다가 신발을 이제 벗어놔야 된다는 거. 다행히 여기는 조금 이제 디딤돌이 좀 넓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덜 하는데 되게 좁은 디딤돌에 개고부들이 있거든요. 현관이.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밀고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나올 때는 이렇게 밀어버리면 신발이 이렇게 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잡아당겨서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약간은 불편을 조금은 이제 감수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비대칭 여다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대칭 여다지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이너도어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떤 쇼룸이라든지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또는 신발을 벗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도어였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현관이 좁아지면서 중문이라는 형태로 집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전자의 어떤 사용 용도가 있었다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칭 여다지도 실제 설치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치 옵션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아치 옵션 하면 손잡이도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 옵션을 실제로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불투명 사틴으로 이제 불투명을 이제 사틴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앞으로 이제 사틴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틴 유리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시선의 어떤 지저분한 부분들이 차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 방구에 아치가 있고 코너 부분을 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코너 같은 경우도 한쪽만 아치를 할 수 있고 양쪽 다 이제 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이렇게 아치를 할 수가 있지만 위아래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옵션은 여러 가지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위하고 아래 한다고 해서 추가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치 한번 선택할 때 그 옵션으로 이제 위아래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개방감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좁은 현관 같은 경우는 비대칭 여다지를 했을 때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다라는 느낌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여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이기 때문에 약간 옐로우 계열, 브라운 계열들을 상당히 채도를 높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적인 느낌들을 원하실 경우에는 브론즈 유리 선택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더샵 퍼스월드 64A 타입 정도의 현관 넓이에요. 딱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치 위아래를 주고 그리고 모르세로라는 유리로 불투명 처리를 한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한 중문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반대 180도의 느낌을 가져오고 있죠. 정갈하고 개방감이 우수하지만 무언가 공간을 확실하게 나눈 공간을 분리한
중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중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불투명 유리를 한 것과 하지 않는 거의 차이도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완전한 공간 분리 또는 무언가 어떤 예술적인 느낌이 나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이 비대칭 여닫이 아치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투명 사틴, 일반 컬러감이 없는 불투명 유리입니다. 사틴 유리, 모르세로 전체 유리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을 막은 유리. 유리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그리고 이쪽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 같은 방향의 코너에만 비대칭 여닫이를 준 거고요. 지금 정확히 여기도 우리 지금 64A 타입과 똑같은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기도 지금 1m 이거 4cm, 7cm였던 이거든요. 여기가 이번에 그 만세대 입주한 국내 최대의 단지였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관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일한 정도의 사이즈예요. 딱 지금 저희 64A 타입 정도의 현관 넓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비대칭 여닫이 중문의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닫이 중문의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뭐 어떨 때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느냐, 1m 10cm 아래 또는 1m보다 작은 현관 또는 계급부에는 이 리버서블 도어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거든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딩 되는 선들이 전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통창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역시 뭐 각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 방문 하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 설치가 되거든요. 유리는 통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통창이 불안하시면 강화 처리를 하면 되고요. 강화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의 옵션비가 들기 때문에 강화 유리라고 해서 그게 되게 비싼 유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약간 마케팅 차원에서 이게 되게 높은 금액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데, 강화 유리 같은 건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열의 강도를 높이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옵션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 하나가 회전하는 구조예요. 실제 문이 열렸을 때 어느 정도의 개방감을 가져오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를 이렇게 전체 개방을 시키면 자, 이 정도 열려버립니다. 즉 95%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1m 7cm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70 곱하기 95%면은 거의 1m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1m 한 97, 98 정도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화문으로 들어오는 물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4A 타입 같은 경우 너무 좁다고 해서 중문을 설치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충분히 설치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좁다고 해서 설치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겨울과 여름에 대한 냉난방 효율을 생각하면 이 중문의 설치에 의해서 덜 가동하고 더 시원하고 겨울엔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를 10년 주기로 계산해 보면 이 중문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내 집안의 안락한 에너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중문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의 사이즈를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좁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방문은 더 작아요. 방문 같은 경우는 8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드나듦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짐을 들고도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현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습니다. 20cm, 30cm가 더 커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겨울과 여름에 어떤 냉난방의 효율을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요즘에는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되게 뭐 남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64A 타입 좁은 현관이어도 충분히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중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3D로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고 하면 선택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리버스블 도어도 이제 문 손잡이를 양방향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 레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게 열리기도 하고요. 문이 하나가 회전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되게 높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95%가 열려버려요. 정말 지금 딱 이 공간도 지금 현재 64A 타입 정도 되거든요.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고 완전히 열어서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래 레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반자동용으로 닫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댐퍼가 있기 때문에 문도 마지막에는 속도 저감 장치로서 뭐 안전하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구조인데 설치된 부분과 이렇게 구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실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런 구조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95% 정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 자체가 다 개방감 있게 상당히 좁은 지금 이 영상에 보여지는 이 현관의 넓이도 지금 64A 타입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64AB, 65C 이 타입 같은 경우 동일한 사이즈인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현관 넓이에요. 뭐 보시는 것처럼 자, 뭐 설치했는데 답답해 보이지 않으시죠? 오히려 여러 가지 방음, 집안 내의 소음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우선 먼저 차단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의 어떤 방한 효과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리버서블이 설치된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과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전체 이제 화이트 컬러입니다. 유리를 고정하는 쫄대는 화이트,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인데 유리는 투명 유리예요. 상당히 심플하고 개방감이 우수하죠.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자, 이만큼 95%가 열리기 때문에 좁은 현관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이제 116A 타입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다른 아파트에 이제 그 타입이었는데 현관에 개고부가 두 개였어요. 메인 출입구가 있고 보조 출입구가 있는데 이 보조 출입구의 넓이가 95cm였어요. 되게 좁았거든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이 개고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딱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방이 이제 다이렉트로 보여지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셨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아래 하단을 막고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로 불투명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아래 하단을 막고 손잡이 골드에 유리 쫄대 몰딩도 이렇게 골드로 선택을 하시고 유리는 그레이예요. 자, 이렇게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자, 여기는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에다 손잡이 블랙, 유리를 고정하는 쫄대 또는 몰딩은 화이트, 유리는 전체 모르쇠로 유리. 상당히 무언가 답답하지 않지만 불투명 처리가 된 이런 부분들 느낌 좋고요. 그리고 블랙 같은 경우는 이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변에 이런 매지들이죠. 이런 부분들의 느낌과 좀 약간 일원화된 느낌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나무 우드톤의 그리고 브론즈 사틴입니다. 브론즈 사틴으로 약간 은은하게 좀 따뜻한 느낌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의 손잡이까지 화이트에 모르쇠로 유리 이렇게 선택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두운 컬러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모르쇠로 유리와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덜 답답합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한 입자의 불투명 처리보다는 이 모르쇠로 유리가 상당히 좀 덜 답답한 느낌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딱 지금 현재 64 타입 정도의 현관 넓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아파트에서 활용도가 높은 중문으로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64A 타입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문의가 오세요. 이거 현관이 너무 좁아서 설정할 수 있나라는 이런 뭐 문의를 되게 많이 해 오시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더 좁은 현관도 많이 설치를 하세요. 왜냐면 좁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름과 겨울에 대한 대비 그리고 방한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를 더 지키는데 보호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현관 중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좁은 현관이지만 설치하면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문다소 중문은 이제 현재 한샘에서 판매하고 있는 또는 이렇게 한샘에서 일자 협력 벤더로서 모든 제품을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과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제품들이 소비자분들과 직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국의 모든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AS 또한 역시 철저하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5년간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장수 기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회사가 10년 이상의 사업 연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탄탄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고객님들께서도 앞으로 10년 이상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AS가 가능한 저희 문다소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없으실 수 있다라는 거, 후회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차 다음 주 차부터 또 다양한 타입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고요. 64 A 타입 소유자분들께서도 저희가 박람회 개최하는 그날 저희 부스로 많이 오셔서 많은 체험과 또 친절한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